안녕하세요. 저 수술 26일차 이제 내일 모레 한 달인데요. 로 돌아온 헤라입니다. 안면윤과 코 수술 제 영상 다 보셨죠? 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라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또 성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때는 가슴이겠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2018년 4월 2일날 가슴 수술을 했어요. 정확히 만 2년이 됐고요. 2년 전에 가슴 수술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의상이 주제와 맞게 조금 야시시한 그런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너 의상 저게 뭐야 너무 야해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성형 후기에 관한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수술 당일 브이로그라든가 보형물, 종류, 크기 또는 병원 선택, 원장님 이야기 이런 건 진짜 많은데 사실 정작 어떤 사실적인 느낌 전달, 통증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가슴 수술하기 전에 도대체 가슴 수술하면 얼마나 아픈 거야? 막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다 내지는 웃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그래도 제가 어떤 걸로 수술을 했는지 아주 짧게 간단히 설명 좀 드리자면 마이크로 텍스처 저는 세빈으로 했어요. 그 당시 잘은 몰랐는데 벨라젤이 좀 더 유명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뭐 삼성과 LG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라블라블라 너무 많은데 얘기가 어쨌든 근데 이 보형물은 기성품이에요. 그래서 각자 회사마다 사이즈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키와 이 흉곽 사이즈와 맞아 떨어지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프랑스 세빈사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선택하라고 했죠. 벨라젤 할래?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죠. 그래서 세빈을 했고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삼성과 LG예요. 뭐 어디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유명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밑절로 했습니다. 밑절로 한 이유는 그나마 제일 통증이 덜하대요. 밑선으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했어요. 그렇겠죠. 왜 겨절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박리 범위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밑절은 바로 위잖아요. 통증이 좀 덜하다. 박리 범위가 작으니까 작을수록. 그리고 저는 하는 김에 유두 교정까지 같이 했습니다. 유두 교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양을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손을 봐서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정말 자기 만족이죠. 유두 교정도. 모든 성향이 그렇겠지만 제 만족입니다. 이제 이런 지루한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제가 그 신랑의 지인이 수술을 했다고 먼저 얘기를 들었고요.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하루 자고 나오는 게 그나마 좀 낫다. 특히 우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다 유부녀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다행히 신랑이 병원 앞에 호텔을 하루 잡아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도 이 방송을 보면 몰랐던 사실일 텐데 사실은 그 병원 앞에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드레싱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했죠. 귀가를 했는데 호텔에서 먼저 자던 날을 얘기를 좀 하자면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밤을 샜고요. 운 게 아니라 눈물만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제가 호텔에 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누웠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침대 한바탕 누웠는데 웬걸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 충격적인 거야 이 느낌이. 그래서 의자에 앉지도 기대지도 침대에 눕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묻은 채로 날밤을 샜어요.
정말 그날의 고통을 생각하자면 죽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치료하고 하루 돼서 치료하고 집에 잘 기어왔어요. 집에 기어와갖고 그날부터 계속 너무너무 힘든 게 진짜 그거라니까. 사람이 식탁에 앉아도 또는 뭐 이렇게 계속 집에서 뭐 소파에 앉든 어디 앉든 어떻게 등을 이렇게 기대지 않고 이러고 앉아있어 힘들게. 그러니까 자꾸 살짝 등을 기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저는 가족들을 계속 불렀어요. 나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달라고. 이 등을 못 뛰겠더라니까요. 실제로 뭐 팔 높이 들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잘 못하죠. 밑절로 해도 잘 못해요. 무거운 거 절대 못 들고요. 근데 몰라, 이렇게 등이 닿으면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등을 뛰는, 내 힘으로 몸을 지탱하는 어떤 힘을 절대 못 줘요. 그치만 여러분, 통증이라는 거는 정말 붓기처럼 개인차가 심합니다. 개인차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봤지만 그 유튜브 보면은 오늘은 2일차입니다. 저는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거짓이 있어요. 그렇게 안 아플 순 없어요. 진짜 아파. 제 사이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무난한 사이즈예요. 저는 280을 넣었고요. 이게 유행이 바뀌는 게 아시죠? 요새는 380까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풀 D 막 그렇게까지 크게 한대요. 제가 2년 전에 할 때만 해도 풀 B에서 C 나오면 예쁜 거라고, 그게 제일 예뻤고 더 크게 하면 흉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유행은 갈수록 더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평범한 사이즈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가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고 할 거라면, 저 정말 무지했고요. 그때만 해도 강원이라든가 바비톡 이런 게 그때 있었나요? 2018년 4월에?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도 지인이 말해준 대로 갔고,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고 수술도 깔끔하게 정말 부작용 없이 잘하셨고요. 그런 거는 좋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처럼 정보의 바다를 좀 거쳐서 갔더라면 종류가 많구나, 또 모티바라는 게 좀 더 좋구나, 뭐 이런 걸 알고 가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는 게 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어떤 성형수술을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제가 어찌 보면 첫 번째 저의 성형수술이 가슴이었고, 그때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좀 파고 가야죠. 참, 저 코 잘 됐나요? 코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라인이 많이 예뻐지고 있죠. 그리고 얼굴 윤곽도 굉장히 사각이었는데 조금씩 사각이, 붓기가 살짝씩, 아주 개미 눈곱만큼씩 붓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려면 정말 5개월은 걸려야 이게 턱선이 이렇게 V라인이 나오지 않을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은 전보다 조금 좋아졌나요? 좋아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개미 눈곱만큼씩. 그래도 기뻐요.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발전이 있으니까. 이제 웃긴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수술하고 한 2주차 때였나? 근데 그 신호등에 노란불이었어요.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애들이 뛰자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한 번도 뛴 적이 없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뛰어야 되는데, 정말 살짝 뛰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내 거가 아닌 게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휘어잡고 딱 뛰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안 웃기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싸움판에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싸움판에 가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으면 코뼈 날아가지, 가슴 터지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움판에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도망가래요. 가슴 가려야 되죠? 얼굴 가려야 되죠? 이렇게 하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가리고. 안 웃기다고요? 조금 웃자고 한 얘긴데. 그런 썰이 있고요. 가슴 통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아는 카페에 이렇게 막
글을 남겼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슴 수술 후에 통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슴을 효도르한테 뒤지게 겁나리 맞은 다음에 그 아픈 곳을 정말 큰 트럭이 지나가는 고통이다. 와, 끔찍하죠? 와, 나 뒤졌구나. 끝났네. 이랬거든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럼 정말 그랬냐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랬어요. 진짜 모르겠어. 효도르가 뒤지게 팬 건지 뭐 누가 뭐 가슴을 찢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쓰라린 것도 아니고 몸속이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헐었다? 몸속에 여기가 이렇게 헐었다? 그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 뭔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곳에 어떠한 굉장히 무거운 어떠한 돌덩이 같은 게 꽉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상처를 난 곳에 어떤 무거운 형체를 올려놨어. 가만히 있어도 아플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등을 떼지도 못하겠고 막 이렇게 막 못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통증이 조금씩 개미 콧물, 개미 코딱지처럼 이제 나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너무 아파서 또 병원에 문의를 했었어. 저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라 그랬었냐면 그때 간호사 언니가 네, 당연히 아프시죠. 이게 다 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자리를 잡는데 좀까지는 많이 아프죠. 우와, 헤집어 놨다. 맞아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헤집어 놓은 곳에 돌덩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증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확한 얘기.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가슴 수술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어차피 결혼하고 출산을 할 거면 아기 낳고 수유 끝나고 하세요. 수유하고 끝나고 수술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40대가 됐어도 또 20대나 30대들처럼 같이 젊고 좀 예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게 컴플렉스가 된다면 저는 가슴 수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간 그것쯤은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지나면 신세계니까. 제가 가슴 수술하고 그랬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한테 그랬대.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면 이거는 안 할 거야.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아.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고요? 다시 태어나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요 가슴 수술은 할 겁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성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많은 정보 얻고 성형하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얘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